안녕하세요. 네, 교정학을 하고 있는 이민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정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문의도 좀 많고 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구급 시험이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바뀌기 때문에 교정학의 비중이 교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정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7급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교정학의 문제 수가 또 5문제가 더 늘죠. 25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관심 있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바뀌면 문제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선택 과목 체제와 필수 과목 체제. 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동등하게, 그죠? 평가를 받고 다른 어떤 선택 과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교정학의 파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중요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출제가 안 되고, 세부적인 다른 출제 안 됐던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내긴 어려워요. 문제의 그동안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출제됐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제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최근 그동안 쌓여있던 기출의 경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출의 어떤 경향을 통해서 교정학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면서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 나면 최소한 내 어떤 기본기는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법령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구급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만 판례 포함해서 85%가 나왔고 나머지 3문제가 이론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의 출제 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도 한 70%에서 많으면 90%까지가 법령의 비중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게. 그래서 법령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은 워낙 교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지엽적인 법령 내용을 문제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좀 곤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향후에 법령을 조금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앞으로의 이 변화된 제도 하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라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는 뭐 저도 이제 요약집이 있지만 요약집 같은 걸 찾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약집을 붙들고 나 작은 양으로 이렇게 시작할래. 근데 그게 간단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습득을 하고 고득점을 하게 되면 참 좋지만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올 땐 그럴 때도 있긴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든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요약집만 가지고는 이게 핵심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응용하는 문제에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처음 단계에서는 기본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자꾸 양을 범위를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본서 속에서 자신이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은 기본서라든지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약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 좀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을 해야지 처음부터 요약서를 들고 시작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교정학의 일단 교정학을 좀 더 파트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가 있거든요. 교정학 파트에서는 형집행 법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험의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수용자 등 호송 규정, 민형 교도소법이라든지 교도관 직무규칙 이런 기타 법령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 파트는 범죄 원인과 현상을 연구하는 그리고 범죄 방지 대책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범죄 현상 원인과 관련해서 수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관해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양에 비하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에 비하면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보호감호법,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년법, 보호소년 처우법 등등 수많은 법령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게 교정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기초를 잘 파악을 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닦이고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법령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서 고득점을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